안녕하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사주팔자, 전지현 사주팔자, 90년 음력으로 12월 16일생, 양력으로는 이 사주가 91년 1월 31일생입니다. 전지현 아가씨의 사주팔자를 분석을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1부가 끝났고요. 2부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2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니까 인성, 비겁이 엄청 강합니다. 이 사주가 조금 공부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겨울생이어서 사주도 강하고 막 그런데 이쪽에 좀 병하나 이러한 것이 하나 좀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아쉽거든요. 이 병화가 있으면 매우 좋은데 조후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또 관성 역할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수능격 사주고 화기는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주 팔자에서 화기는 뭐냐면은 나를 극해주는 건데 관이거든요. 관. 여자 사주에서 관이라는 거는 직업 그리고 뭐 남편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관의 기운이 무력하니까 이 전지현이라는 아가씨는 직장 생활을 해도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직장 생활은 잘 할 수가 있겠지만 관의 기운이 약하다. 그것으로 보아서 한 군데에서 오래 일을 못할 수도 있고요. 직업의 변화 변동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운이 없기 때문에 이쪽 갔다가 일하다가 저쪽 가서 일하다가 뭐 아는 거는 많아요. 똑똑하게는 해요. 근데 관운에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변화 변동이 자주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괘가 지금 제 눈에는 보이고요. 그리고 반성이라는 거는 직업이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남편이에요. 연애할 때는 애인이지. 애인이고 결혼하면 남편인데 이 사주는 애인이 없어요. 애인이 없고 남편이 없는 사주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굳이 억지로 하나 찾아내보자면은 여기 미토 속에 정화가 살짝 땅속에 이제 박혀 있는 거 암장되어 있는 화가 있는데 이거를 쓰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요. 암장된 거 끄집어서 쓰는 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야. 투출된 거, 나와 있는 거를 써야지. 억지로 땅속에 있는 거는 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없다고 하기에는 있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화기가 이게 남편인데 애인인데 땅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빛이 나겠냐고요. 이거를 의지하기에는 좀 그렇지. 결국에는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애인을 만나도 오래 못 가고 헤어질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좀 많이 인내와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무관사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술모 벼슬관 관이라는 건 직업이고 명예고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무관 남편이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남편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아야죠. 많이 양보를 해야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순탄하게 유지돼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차피 팔자에 남편이 없는 사주니까 사네 마네 뭐 살겠네 못 살겠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하면 이별수가 끼어 있다. 그리고 부부공이 약하다. 그렇게 보는 사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결혼을 한다면 진짜 똑똑하고 야무진 것만큼 그렇게 집안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말고 예민하고 좀 깐깐한 사주입니다. 좀 날카롭고 대쪽 같고 좀 냉정하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는 부분으로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걱정됩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여자 사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남편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재물복이거든요. 물질 만능 시대, 자본주의 시대니까 재물이 좀 풍요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미혼자들, 뭐 독신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도 혼자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는. 뭐 꼭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앞으로. 근데 이제 뭐 부부공은 약하니까 뭐 그럭저럭 잘 컨트롤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좋겠죠. 그럼 돈복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재물은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묘목이 재물이고, 미토 속에 암장되어 있는 을목이 재물이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땅속에 재물이 들어있으면은 먼저 건 사주팔자에서 풀이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땅속에 재물을 넣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부동산으로 재물을 축적해서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기운은 팔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복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돈복 없다, 뭐 가난하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주가 지금 이렇게 보면 팔자 중에서 하나, 둘, 세 글자가 비겁이거든요. 이거 겁재는 아니고 비견. 근데 비견이 이렇게 비견 겁재 인성이 많으면 좀 사실은 재물도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금전 지출이 잘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돈 관리는 잘 해야 되고, 버는 만큼 쭉쭉 쌓이면 좋은데 그만큼 버는 만큼 나갈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돈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놓는다든지 문서화 시켜서 바꾸어 놓는다든지 하는 게 안정적이다. 그래도 아무튼 재물은 없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공부하고 똑똑하고 뭐 학교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주에 무관사주니까 조금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부부 문제, 남편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많이 참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수의 기운인데, 수의 기운이 없어요. 식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자 사주에서 식상은 뭐냐? 자식이에요. 뭐 식상이 없어서 뭐 융통성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제 자식의 기운이 무력하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여기 축토 속에 개수가 드러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식도 땅 속에 들어갔어. 사주가 차갑고 냉하고, 사주에 땅 속에 자식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자식의 사망, 낙태, 유산. 이 사주는 유산이 잘 되는 사주입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상하게 유산된다든지. 유산되면 아기들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거예요, 땅속으로. 저절로 유산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안 원할 때 아기가 생겨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죽은 애들이 땅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수, 낙태수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심해서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식도 없는 사주예요.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럼 내 팔자에 없는 남편과 자식을 만들어서 살려면 엄청난 노력과 인내와 감내해야 될 것이 많은 사주예요. 자기 사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주에 자식이 없으면 자식 갖기가 어렵다든지, 아기가 들어서도 이상하게 유산된다든지, 뭐 시험관 아기를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간신히 아기를 이렇게 임신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좀 내보내야죠. 같이 막 아기랑 알콩달콩 애랑 사는 것보다는 좀 내보내서 떨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자식은, 이 사주는 좀, 이거 사주도 조금 용어를 쓴다면 무자식 사주, 무관 무자식.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운명적으로 안고서 가려면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내려놓을 것도 많고 간쓸게 빼놓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주에 없는 거를 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사주팔자에는 안 나옵니다.
남편도 없는 형국이고 자식도 약한 형국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결혼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지 못해서 탈이 아니에요. 근데 사주에 없는 남편이 없는 사주들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를 그만큼 한다는 얘기예요. 실패해서 또 가고 내 팔자에 남편이 없으니까 헤어지는 거야. 야, 다시 갈까? 좋은 사람 만날까? 혼자 살다가 다시 만나. 또 만나면 또 어느 정도 살다가 또 헤어지고. 어차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오래 못 가는 게 문제인 거지. 이 물간사주들은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만약에 한번 살다가 이별하는 일이 있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애인처럼 만난다든지 거리를 두고 떨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사는 게 낫지. 가정 꾸리고 알콩달콩 살으려고 노력해봐야 맨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뭐 같이 살면 속 썩든지 뭐. 왜냐면 내 운명이 없는 사람을 옆에다 놓고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되고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전지현이라는 아가씨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이게 토가 엄마거든요. 팔자에서 50%를 엄마가 차지하니까 엄마의 지나친 간섭이 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전지현이라는 아가씨는 엄마의 지나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엄마가 지금 너무 간섭이 심합니다. 엄마 때문에 이 전지현이라는 사주팔자를 가진 이 아가씨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엄마 말을 너무 많이 들어도 문제고 안 들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뭐 어차피 별거 따로 살겠지만 결혼 전까지도 이 사람은 엄마하고는 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지현의 어머니는 너무 지현이의 사생활 인생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답을 내려주지 말고. 좋게 말하면 지나친 엄마의 사랑이 이 전지현한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민거리가 있어도 지나친 사랑이 뭐가 잘못될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답도 내려주고, 야 그거 뭐 이렇게 이거잖아, 응? 이렇게 해야지. 그러네 엄마,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 얼마나 편합니까? 엄마가 해주는 거야. 다 살은 연륜도 있고 경력도 있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엄마 나 뭐 이번에 돈이 필요한데 이거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엄마가 없고 그러면 자기가 벌어서 노력해서 막 뭐 자립심을 키울 텐데 그래? 뭐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줄게. 뭐 걱정하니? 다른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또 예를 들면 그럼 얘는 야호 아싸 엄마가 해줬네?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나약해지고 자립심과 독립심이 없어지고 뭐 그러는 거야. 뭐 버릇이 없이 큰다든지 엄마 때문에. 그러면서 엄마가 뭐 또 다른 거 또 이야기하고 들어올 때는 막 짜증낸다든지, 엄마 그만 좀 얘기해, 짜증나 죽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기 고민거리 해결해 줄 때는 아싸 엄마 이랬다가 뭐 다른 거 할 때는 엄마 그만 좀 해봐.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답답하고.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 만났다 하는 게 좋고, 한 집에서 살더라도 약간 독립적으로 이렇게 클 수 있게끔 엄마가 너무 지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는 게 전지현한테는 좋다. 조금 이 상황을 나쁘게 말하면 엄마가 지현이의 인생을 조금 안 좋게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점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또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